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겁니다. 만약 당신이 노후의 안정을 위해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사실 수많은 여자들과 같은 패턴을 반복해온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결혼 생활 속에서 연금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을 마주하게 된다면, 과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30분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2년 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은주 씨, 52세. 한 중견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노후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가요?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월급으로는 생활비 내기도 빠듯한데 노후 자금까지 모으기엔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주 언니, 요즘 재테크 모임 나가보는 게 어때요? 거기서 괜찮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지만 동료의 계속된 권유에 못 이겨 참석하게 된 재테크 모임. 그곳에서 은주 씨는 운명 같은 만남을 하게 됩니다. 김 부장이라고 불리던 그 남자.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말투, 깔끔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재테크에 대한 해박한 지식.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곤조곤 설명하는 모습이 은주 씨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그가 은주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들 정말 예리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그의 이 한마디와 그 온화한 웃음이 은주 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은주 씨는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어요. 안전함과 설렘을. 하지만 여러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은주 씨는 그때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은주 씨가 상상도 못했던 과거와 현재가 있었거든요. 그는 정말 적극적으로 은주 씨에게 다가왔어요. 은주 씨, 오늘 시간 있으시면 괜찮은 레스토랑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말에 전시회 보러 가시지 않을래요? 요즘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작가의 작품전이거든요. 정말 세심했어요. 은주 씨가 좋아할 만한 곳들만 골라서 데이트 코스를 제안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줬어요. 어느 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은주 씨,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좀 해왔어요. 덕분에 매월 임대 수입이 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은주 씨는 마음이 확 놓였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정말 안정적인 노후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김동철 씨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 국민연금이 꽤 든든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말이었어요. 은주 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사실 은주 씨에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노후 문제였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정말 든든하시겠네요.
저는 혼자라 그런 부분이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은주 씨가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자 김동철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사실 혼자 살다 보니 경제적으론 여유롭지만 정서적으로 외로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서로의 빈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은주 씨에겐 경제적 안정을, 김동철 씨에겐 정서적 안정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게 김동철 씨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완벽한 시나리오였다는 걸 은주 씨는 전혀 몰랐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은주 언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앞으로 걱정 없겠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김동철 씨 쪽에서 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모두 은주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형수님, 저희 오빠가 워낙 까다로워서 언제 결혼할까 걱정했는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시동생의 이 말에 은주 씨는 정말 기뻤어요. 정말 좋은 가문에 시집을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혼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김동철 씨는 정말 모범적인 남편이었어요.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라며 은주 씨를 배웅해주고 저녁에는 꼭 오늘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세심함까지. 주말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하거나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여보,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좋은 펜션을 하나 알아봤거든요. 여보가 좋아하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새로 생긴 곳이 있다는데 이번 주말에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은주 씨를 배려해주는 모습에 은주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김동철 씨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여보,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여보는 여보 돈은 따로 모아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고. 이런 말까지 해주니 은주 씨는 정말 복받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할 정도였거든요. 우리 남편은 정말 다른 남자들과 달라.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성격도 좋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완벽함 뒤에는 김동철 씨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아주 미묘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어요. 여보, 오늘 갑작스럽게 회사 모임이 생겼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이 생겼어요.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이셔서 빠질 수가 없네요. 여보, 다음 주에 부산 출장이 있어요. 2박 3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은주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동철 씨가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간 날이었어요. 은주 씨가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저기 김동철 씨 아니야? 멀리서 봤지만 분명히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설마 착각이겠지. 출장 간다고 했는데. 은주 씨는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 잘 도착하셨어요? 응, 방금 호텔에 체크인했어. 내일부터 회의가 시작이라 오늘은 일찍 쉴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거야. 남편을 의심하다니.
은주 씨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려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2인분 식사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남편이 출장 간다던 바로 그날 날짜로. 이건 뭐지? 출장 가서 누구랑 식사를 한 거지? 은주 씨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혹시 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걸로 보이면 어떡하지? 그렇게 은주 씨는 혼자서만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그런 날들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동철 씨가 또 골프를 간다고 나갔어요. 여보, 오늘 중요한 접대 골프라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녁 먹고 올게요. 은주 씨는 집에서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골프백을 정리하게 됐는데 골프백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뭐가 들어있나? 호기심에 손을 넣어봤더니 작은 봉투 하나가 만져졌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분홍색 편지지에 적힌 손편지였습니다. 동철 오빠,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요. 오빠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수진이가.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은주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설마 정말? 은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6개월. 신혼의 달콤함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도 함께 들어 있었거든요. 김동철 씨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정말 친밀한 모습들이었어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은주 씨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진 속 김동철 씨의 모습은 은주 씨가 알던 그 남편이 맞았고 편지 속 수진이라는 여자와의 관계도 명백했어요. 그 순간 은주 씨의 머릿속에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잦아진 외박, 늦은 귀가, 의심스러운 영수증들.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런 일이? 그날 밤 김동철 씨는 예정대로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골프 잘 쳤어요? 은주 씨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응, 좋은 사람들이랑 즐겁게 쳤어. 피곤하니까 먼저 씻고 잘게. 김동철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은주 씨는 더욱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하지만 바로 따져 묻지는 않았어요. 일단 더 많은 걸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은주 씨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쓰던 노트북을 몰래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김동철 씨의 메신저 대화 기록에는 수진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의 대화도 있었어요. 미영이, 지혜, 선아. 최소 4-5명의 여자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대화 내용들이었어요. 미영아, 이번 주 언제 시간 돼? 좋은 호텔 하나 알아봤는데. 지혜야, 저번에 말했던 목걸이 사줄게. 언제 만날까? 선아, 내가 좋아하는
그 레스토랑 예약했어. 내일 7시에 보자. 모든 여자들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대화 기록을 더 자세히 보니 김동철 씨가 각 여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요즘 투자로 돈 좀 벌었어. 너한테 좋은 기회 하나 소개해 줄게. 내가 부동산 쪽에 경험이 좀 있어서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볼까? 심지어는 나 공무원 출신이라 연금이 꽤 든든해. 나이 들어서도 걱정 없을 것 같아. 은주 씨에게 했던 바로 그 말들을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누구야? 내가 도대체 누구와 결혼한 거야? 은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남편이 완전히 가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따뜻하고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들,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던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은주 씨는 결국 김동철 씨를 정면으로 대면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김동철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여보, 이야기 좀 할게요. 은주 씨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 김동철 씨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왜? 무슨 일 있어? 은주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김동철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김동철 씨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은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에요? 이게 뭔지 설명해 보세요.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정말 이번 한 번뿐이야. 하지만 은주 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번뿐이라고요? 그럼 수진이는 뭐고, 미영이는 뭐고, 지혜는 뭐예요? 선아는 또 뭐고요? 김동철 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너, 어떻게 그걸? 당신 노트북 다 봤어요. 메신저 대화 기록도 다 봤고요. 당신이 그 여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도 다 알아요. 그제서야 김동철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당신은 지금까지 몇 명의 여자를 이런 식으로 속여온 거예요? 김동철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에게 했던 말들. 공무원 출신이라 연금이 든든하다. 부동산 투자로 수익이 좋다. 이런 말들을 다른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했죠? 그건 대답해요. 똑같이 했죠? 응. 그 순간 은주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걸 실감했어요. 사랑도 가짜, 경제적 안정도 가짜,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도 가짜였던 거예요. 당신, 정말 공무원 출신 맞아요? 연금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김동철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은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은주 씨는 그 길로 바로 짐을 싸서 나가버립니다. 김동철 씨는 처음엔 은주 씨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은주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 하지만 은주 씨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어요. 당신과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김동철 씨는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6개월 후 은주 씨는 정식으로 이혼을 했어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건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김동철 씨에게 진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심스러웠거든요. 그 대신 은주 씨는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고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은주 씨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고 자신의 결정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있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니까 힘들 때도 많았죠. 하지만 김동철 씨와 함께 살 때 느꼈던 그 불안감, 그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하는 답답함에 비하면 지금의 힘듦이 훨씬 나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은주 씨의 카페는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은주 씨 자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을 때 은주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김동철이가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 끔찍한 배신이 은주 씨에게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연금이나 경제적 안정보다 더 소중한 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었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은주 씨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각자가 처한 상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안정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정인가? 은주 씨는 김동철 씨를 만나면서 경제적 안정을 얻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릴 뻔했죠. 다행히 그 배신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짜 안정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그 도움이 일방적인 의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함께하는 관계여야 하는 거고요. 은주 씨는 지금도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불안하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건 무엇인가요? 남들이 보기에 안정적인 삶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인가요?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해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